시민과 함께하는 용인시의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박지혜입니다. 이번 제259회 제2차 정례회에선 조례안 21건, 동의안 18건 등 총 57건의 안건을 처리했는데요. 한 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느라 고심에 고심을 더했던 그 현장 속으로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이번 정례회에선 11월 22일부터 12월 17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는데요. 김기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준비 끝에 2022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를 유치했고 내년 1월 13일 출범하는 특례시의 자치권한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함께 발전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어 주요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시정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럼 위원회별 상세 뉴스를 알려드릴게요. 용순이가 첫째, 곧 나올 용돌이가 둘째. 둘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좀 부담이 되지. 뭐? 둘째도 다자녀 지원이 된다고? 이제 자녀 둘만 돼도 다자녀 혜택 누릴 수 있습니다. 용인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된 건데요. 다자녀 지원 사업의 대상을 셋째 이상 자녀 가정에서 둘째 이상 자녀로 변경해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개정하게 됐습니다. 요즘 세 자녀 가정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죠. 한 자녀가 대부분인 현실을 조례에 제대로 반영했네요. 다양한 지원으로 순풍순풍 용인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잘 보존해 후대에 알리는 일.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책무 아닐까요? 맞아요. 이런 정신을 담은 용인시 민간기록물 및 기록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용인시의 민간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 관리하기 위해 제정됐는데요. 계획의 수립, 전문 인력 배치, 아카이브 구축, 공개 원칙과 활용 방법 등 민간기록물 관리를 위한 기준을 명시하고 용인시 행정부가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빠른 성장으로 매일매일이 달라지는 용인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변화 속에서도 정체성을 지켜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집에도 민간기록물이 있는 건 아닐지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막아야 해. 꼭 막아야 해. 지금 뭐하고 있냐고요? 용인시 복지에 틈새를 막고 있어요. 복지 빈틈 없애는 용인시의회. 용인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의 대상은 현재 여성장애인으로 제한되어 있는데요. 이번 조례를 통해 그 대상을 남성장애인으로까지 확대한 겁니다. 장애인 아버지를 가진 한부모 가정까지 대상에 편입해 복지의 빈틈을 보완하고 남성을 출산, 양육의 공동주체로 인식하는 현실까지 반영했네요. 지원 대상의 확대로 장애인 가정의 출산을 장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빈틈없는 복지정책, 앞으로도 기대할게요. 발병률이 높고 후유증이 심한 대상포진.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예방접종이 필수인데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용인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용인시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르신들 건강하세요. 요즘 같은 시기에 우리 소상공인은 죽을 맛이지 죽을 맛이야. 살아났어요. 살아났다고요. 뭐가 살아난 거죠? 골목 상권을 다시 살리기 위한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지원 대상에 골목형 상점가를 새로 정리해 추가했는데요. 2,000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다면 골목형 상점가로 신청해 용인시의 소상공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덧붙여 공영주차장의 이용요금도 이용자에게 더 합리적으로 개선됐습니다. 조례의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골목 상권 살리기 불씨를 당겨보자고요. 아름다운 용인시의 자연환경 보전, 우리가 해나가야겠죠? 용인시에 서식하는 생물과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용인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라 용인시는 자연환경 보전과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5년마다 공청회를 거쳐 용인시 지역생물 다양성 전략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자연환경조사원을 임명해 환경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연구기관 등 재정 지원도 가능하게 됩니다. 친환경 생태도시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용인시가 될 것으로 기대되네요. 여러분이 꿈꾸는 공원은 어떤 모습인가요? 이제 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용인 시민들이 직접 공원 조성, 운영,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용인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시민참여형 공원이란 운영 및 관리에 용인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도시공원이라고 명시했는데요. 이 조례안에 따라 용인시는 도시공원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시의원, 담당 업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두고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을 위한 시책을 만들어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이를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직접 참여해 우리가 원하는 공원을 만들 수 있다니 정말 설레지 않나요? 만족도 100%의 도시공원을 고대해봅니다. 그럼 마지막 소식 알려드릴게요. 신봉 3근린공원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오는 2022년 2월 LH와 공공토지비축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7월까지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공원 조성에 나설 예정입니다. 도심 속 녹색 공간은 시민들에게 선물과 같죠.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인 만큼 미래를 내다보고 잘 조성하길 바라겠습니다. 용인 시민들의 요구가 시정 곳곳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려온 제259회 제2차 정례회였습니다. 여러분의 더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며 용인시의회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생생한 의정 소식 들고 찾아올게요.